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모건 스탠리,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당 순이익 증가와 배당 확대 등의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은 정치 환경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돼야 할 상장사의 명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법제화 작업과 전산 시스템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12.54% 내린 5만 2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두산그룹은 두산 밥켓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분리, 두산 로보틱스에 편입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재편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 움직임에 원전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급락하며 사업구조 개편이 무산될 가능성에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주가가 전일 대비 29.95%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배우 이정재, 정우성이 투자한 상장사며 특히 이정재는 23.49%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이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의 흥행 기대감이 주가에 훈풍을 불어오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선행 매매 등 부당거래 의혹으로 주가가 급락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관계없다고 부인했지만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50%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양식품 주가가 1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내년 음식료 업종 실적 회복기에 최선호주로 꼽힌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KB증권연구원은 삼양식품은 K라면 수요 증가의 최대 수혜주라며 2025년 하반기 가동돼 밀양 2공장을 통해 뚜렷한 매출 성장이 확인될 것이고 높아진 K라면 수요는 서구권 입점 확대와 K콘텐츠 흥행으로 장기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더해 삼양식품의 2023년에서 2026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을 23.4%로 내다봤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들 하나하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은 그래도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블랙 먼데이급의 이 급락장으로 재현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가 2,400선 회복하고 코스닥 역시도 650선 회복이 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 조금 궁금하고요. 또 오늘 금투세 이슈, 이 폐지 관련해서도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 시점입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대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슈 이런 부분이 좀 되겠죠. 지난 주말에 탄핵 그 불성립 어떤 부결이라 된 것이 마찬가지인데 그 후폭풍이 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반영이 좀 됐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금 퇴진에 대한 로드맵
현재 이제 발표를 좀 하겠다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금융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하는 모습이 나와줬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여당 내에서도 이번에는 탄핵에 투표를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번에는 불확실성이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좀 해당이 되고 또 국정 공백이 제일 이제 중요하게 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빠르게 안정이 좀 됐고 보통 이제 경제적인 변수 외의 것들은 일시 충격기에 대부분 다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 추세가 형성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트럼프 관련된 이슈 급락이 됐죠. 근데 대부분 다 회복이 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최근에 정치적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현재 회복이 되는 이 수준에서 다시 한번 호재나 악재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점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고 중요한 것은 하루아래 호재 악재에 따라서 주가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호재 악재가 나와더라도 주가는 달리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단위로 보지 말고 한 달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보시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하방이 7월 달부터 전개된 것은 맞죠. 7월 11일. 근데 이 부분들이 하락에 영향을 미쳐서 언제까지 진행이 됐냐 하면은 정확하게 5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오란 수는 굉장히 중요한 수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100일. 그러니까 12월 11일 일이 되면은 정확하게 딱 5개월째 해당이 되는 자리인데 9일 날 저점을 보였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기 때문에 제가 추세선을 이제 그리면서 이 하단선에 닿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은 없다. 이 직전 저점이 깨진 것도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를 약간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제시를 좀 한 상황인데 추세로 보면 하단선에 살짝 현재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은 여기서 반등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이 보시면은 이제 이 일봉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 이제 보시면은 파동 이론적으로 이제 한번 이 그리드를 그려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4등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이라는 것은 상승을 좀 했으면은 온바닥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죠? 횡보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또 상승 추세에서는 2단으로 같은 층수의 종수배만큼 이렇게 2단으로 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하락이 완성이 됐느냐, 완성이 되지 않느냐 하면은 이 중심층에서 2단으로 형성이 됐느냐, 2단으로 형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파악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 중심, 이 중심축을 박스권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빠졌죠. 빠져서 이렇게 2단으로 하락이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대칭이 완성이 돼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결국은 V자로 들어올리죠. 언제까지 이 하단이나 상단까지 들어올렸다가 여기서 방향성이 나와줄 확률이 많은데 상방 방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코스닥 같은 경우로 월봉의 형태로 보면은 사실 무지막지한 하락입니다. 연속 10개월, 10개월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하락이 좀 되죠.
그래서 5수의 2수배만큼 이제 빠졌던 고점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10개월이 좀 해당이 됐죠. 그래서 하락이 멈춰주는데 과거의 이제 고점에서 완벽한 대바닥까지가 전체 큰 주기를 보면 1년 반입니다. 최고점에서 정확하게 1년 반 형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장세가 최종적인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연속적으로 지금 6운봉째 되죠. 어떻게 보면 12월 종가상 양봉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수라는 숫자는 완성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뭐 약간 보셔도 되고 오수 플러스 오수 딱 정확히 10개월 빠졌죠. 자, 그런 관점에서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치적 리스크가 만약에 해소가 되든 아니면은 질서 있는 퇴진이 받아들이든 아니면은 탄핵이 되든 또는 사임을 하든 세 가지 이제 경우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가닥을 보여준다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정 운영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이제 AI 그다음에 바이오 우주 항공 이런 정책적 추진 로드맵이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연관이 돼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움직여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환율의 입장에서도 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의 이제 고점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1,440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격변이 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런 이건 일시적으로 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1,440이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뭐 보시면은 상한가 종목이 범양건영이 좀 잡혀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범양건영이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는데 색타주로 보시면은 건설 중소형 모듈러 주택 이런 거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젤렌스키가 하고 트럼프하고 대통령하고 그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사상자가 몇천 명씩 난다 하니까 깜짝 놀라서 당장 중지하라고 얘기를 좀 했죠. 그만큼 전쟁의 심각성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냐고 하루 이렇게 많이 죽는데 이렇게 말이 안 된다 하면서 당장 중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화 협상 모두가 현재 급진전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임시 주택, 뭐 모듈러 주택, 뭐 지는 부분들이죠. 범양건영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이 약간 올라주고 있고요. 물론 일성건설이나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뭐 정치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뭐 대부분 많이 올라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고 있는 그래서 테마가 중복이 되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강토굴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어떤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펀더멘탈이 현재 이런 부분들 잠깐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 좀 하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뮤직 스튜디오 뭐 이런 종목이 약간 올라주고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영상 콘텐츠, 증강영실, 메타버스 이쪽 관련된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오징어 게임 관련된 부분에 오늘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상이 됐죠. 그래서 방영도 제기 대전에 뜨거운 관심을 좀 가졌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은 메타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상 XR 기기나 현재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가상화, 세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는 오래전부터 보여주는데 최근 떠오르는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 쪽하고 메타하고 맞대결이 있죠. 그런 부분인데 두 회사의 CEO의 뭐 맞대결 라이벌 또 경쟁 구도는 뭐 대단하죠. 뭐 곤투 대결까지 벌였다. 네, 주커버그하고 일론 머스크 뭐 곤투 대결 뭐 요거까지 뭐 신청을 했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건데 이번에 AI 쪽에 이제 대전이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현재 메타버스 관련된 위직 스튜디오나 덱스터 뭐 이런 종목이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죠. 덱스터, 자이언트 뭐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 뭐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AI의 순환매가 확실하게 뭐 이 세 이쪽 업종에서도 순환매가 왕성하게 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서 보시면은 브랜드익스 코퍼레이션 이것도 오늘 올라주고 있는데 섹타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패션 우류 쪽에 좀 해당이 되죠. 형지 쪽은 어차피 정치 관련된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빼면은 오늘 이렇게 올라주고 있는데 화장품주도 올라주고 있습니다만은 브랜드익스 코퍼레이션을 우리가 약간 뭐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브랜드익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실리콘투와 같은 역직구 플랫폼 그다음에 브랜드를 키워내는 인큐베이팅 이런 부분에서 약간 특화되는 부분인데 브랜드 익스 이제 실리콘투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글로벌로 좀 성장을 했는데 약간 비슷한 개념의 브랜드 익스 코퍼레이션은 전혀 반대의 움직임, 전혀 움직임이 약간 없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플랫폼의 가치도 있는 부분에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바람이 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만약에 있으면은 브랜드 익스 코퍼레이션 이 종목군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나머지 뭐 내용을 보시면은 뭐 코스맥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와주고 있죠. 화장품주도 오늘 뭐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현재 위탁 제조 판매를 좀 하고 있는 무난한 종목은 코스맥스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 위탁 제조 업체죠. OEM, ODM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무난한 종목이라면은 코스맥스 한국화장품 제조 이쪽 부분들을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양시장 여전히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빨간불 들어온 섹터 많은데요. 오늘은 특히 정치 테마주, 우크라이나 재건, 화장품주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 중에서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주목하면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점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만큼 임상현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하셔서 투자 판단 꼼꼼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 관련인데요. 상황인 만큼 이 경제부처 수장들이 탄핵 정국의 경제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연일 비상조치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시가총액 비중이 크고 또 거래대금은 적어 증시 안정펀드 수급이 들어가면
아니면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가상화폐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시장 참여자들도 가상화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11월에 리플의 성장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도 탄력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는 개인의 페닉셀에 이 양시장을 합치면 개인이 이제 덜어낸 매물만 1조 2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개인이 계속해서 팔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 안정 조치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또 해외 이슈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현재 증시 안정 그런 부분이죠. 현재 채권 안정 펀드, 그다음에 증시 안정 펀드 현재 50조 규모에 해당이 되는데 적기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뭐 어제 떨어졌느냐? 구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이 되느냐? 막 따지는 뭐 사건도 펼쳐지고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가동이 좀 되고 있는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이고 또 오늘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브리핑을 좀 했죠. 금투세 폐지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폐지 법안이 발효가 좀 돼야 되죠. 발효가 오늘 좀 하는데 그걸 좀 통과시켜 달라 하는 것도 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본격적인 조치들이 어제 다들 뭐 여나 야나 다 놀렸을 겁니다.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이제 반등이 좀 되고 있고 또 오늘 많은 조치들이 나와주고 있고 또 잘하면은 현재 사임 또는 퇴진 로드맵 또는 탄핵 결정 이 세 가지가 이제 결정이 되지 않느냐 기대 심리가 상당히 이제 오늘부터 이제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테마적인 섹터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을 이제 들고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SK 하이닉스 부분들은 HBM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SK 하이닉스가 삼각 공조 체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벌 이슈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SK 하이닉스 부분들이 지금 저평가된 요인을 상당히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쌍바닥이 왔고 반등했고 거의 다시 한번 쌍바닥에서 최근에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대로 가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의외로 최근 급락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멀쩡했습니다. 그러죠. 다른 종목만 거의 폭락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SK하이닉스 정상화되면은 SK하이닉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업비트가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3위를 일단 탈환했다. 1위는 이제 바이낸스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거래량이 50조. 그러니까 코스닥 거래소를 코스피를 다 합쳐도 이걸 따라가지 못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중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리플. 또 어떤 이런 말도 있죠. 리또석이다. 리플에 또 속았다. 이런 어떤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오랫동안 행보를 좀 해줬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증권거래소 SEC하고 오래 소송에서 벗어나고 관련된 암호화폐 우호적인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면서 이 국제통화 송금책에서 가장 확실한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리플을 중심으로 매매가 대거 몰렸다는 것.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업비트는 이제 두나무가 운영을 좀 하고 있고 이거는 카카오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자회사
프렌즈 게임즈 사명을 메타보라로 변경을 좀 했습니다만은 보라 코인을 좀 발행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자체 코인을 가지고 좀 있고 또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합동으로 카이아 어떤 코인이라든가 드래곤 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행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총대를 메고 하는 회사가 카카오 게임즈라는 거 실제 이제 발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테마적으로는 잘 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이 일단은 1조 4천억이기 때문에. 근데 방향성이 주어지면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것도 리치 종목군 중에 하나다. 안정적이지만은 탄력이 붙으면 추세를 타고 가는 뭐 그런 종목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바닥에서 한번 크게 현재 진바닥 그리고 누림목 뭐 이런 부분들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현재 들어서고 탄력적으로 추진하면은 초기 1년 또는 6개월은 굉장히 그런 어떤 정책 관련된 부분이 있죠. 앞으로 갈 길이 상당히 멀기 때문에 당장 민감하게 움직임이 없다 할지라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를 탄력이 좀 둔하지만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오늘 뭐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인데 애플 메타와 XR 대전이 이제 펼쳐지고 있다 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또 실제 삼성도 전용 칩을 만들어서 맞대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에서 하는 것은 XR 기기가 아닌 AR 기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애플하고 메타, 삼성 어떻게 보면 3파전이 거의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삼성은 현재 퀄컴하고 구글하고의 3자 연합 이렇게 어떤 그 동맹군이 일단 형성이 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디바이스 기기로서의 삼성이 출시를 내년 상반기에 XR 기기 출시를 하고 갤럭시 링, 갤럭시 워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출시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메타버스 관련된 플랫폼 이 부분들이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은 수비라는 아프카 TV의 어떤 사명 변경이 좀 있죠. 그래서 1인 멀티 미디어 플랫폼에 특화된 그런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NFT하고 연관된 사업, 이 콘텐츠 중심으로 하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으로서 가치의 또 수배, 또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약간 돋보여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새로운 종목 소개 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쌍바다 패턴 그리고 저점을 다지다가 탄생파도 한번 들어올렸다가 한번 크게 접어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N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번째 부분에서는 중국의 고령 인구 3억 명 육박 정도 되죠. 산업부하고 코트라에서는 바이오 의료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한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또는 헬스케어 또는 이런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AI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 시장이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내년에 핵심적인 아젠다는 뭐 반도체는 기본이고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양자컴 이 세 개가 혈투가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AI에는 뭐 자율주행이나 뭐 인공지능, 뭐 또 여러 가지 로봇 포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세부적인 섹터는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이 되는 이슈 4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는 전문가님과 오늘의 테마 이야기 바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고령화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국가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앞으로 첨단 바이오 섹터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오늘의 테마 줄기세포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줄기세포가 다시 한번 첨단 기술 어떤 흐름에서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천생법 통과에 있어서 해달라고 제일 먼저 열심히 압력을 가한 단체가 대한노인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이제 통과돼야지 국내에서 줄기세포나 이런 퇴행성 관절염 이런 거 무릎 주사 이런 부분들을 받는데 지금 일본으로 가게 생겼다. 빨리 이제 개정을 해달라. 그래서 의회에 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합성 생물학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줄기세포 치료에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 질병 치유와 노화 방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세포 재생, 그다음에 장기 교체의 방법으로서의 어떤 방법이 새롭게 두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바이오 의약품이 바로 DNA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정복하고 요걸 통해서 바이오薬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도 이런 현재 DNA 변형 기술, 유전자 편집 기술 뭐 이런 것에 합성이 되면서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한국의 4대 전략 기술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보시면은 제일 먼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그다음에 국가바이오위원회, 그다음에 국가우주위원회 이 3개의 분야가 있죠. 하나씩 출범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 우주위원회는 이미 출범을 했고요. 인공지능위원회도 현재 출범을 하려는 단계에서 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바이오에도 마찬가지 출범하려는 단계에 있죠. 그래서 그만큼 국가에서도 중요한 게 다루고 있는 것이 국가적인 바이오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핵심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뉴럴링크의 뇌 임플란트 이 부분의 충격파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뇌를 임플란트 한다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DNA에 대한 완벽한 어떤 분석이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개념인데 합성 생물학이라는 개념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생물을 합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유전자를 디자인을 해서 원하는 디자인해서 DNA를 합성하고 요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약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유전자를 완벽하게 분석을 좀 했던 거죠.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그게 가능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파운드리 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노화의 방지, 그다음에 생명 연장 이런 것들이 태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가 무병장수 이렇게 생각하면은 꿈일 거다 생각하지만 실제 빅테크 기업들은 이 안티에이징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500세까지 살 수가 있다. 500세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구글 현재 캘리코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부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에서 나와 있는 줄기세포의 효능
그다음에 생명 연장의 비밀 이런 것들을 풀어서 요거에 대한 효능을 현재 인체 유전자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편집을 해서 실현을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빈살만 왕제자, 사우디 왕세자도 여기에 안티에이징에 많이 투자를 좀 하는 것도 있죠.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의 블루장생 투자 이것은 꿈이 아닌 현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IT 업체들입니다. 그렇죠. 샘 울트만도 여기에 관련된 투자를 좀 했고요. 아마존 창업자도 여기에 관련된 투자를 했기 때문에 IT하고 BT하고 뭐 서서히 결합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줄기세포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되는 가장 제1의 이유는 무한히 세포를 증식할 수 있는 노화를 방지하는 핵심 아젠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이제 체세포를 가지고 이거를 리프로그램, 그러니까 DNA를 정보했기 때문에 원하는 어떤 유전자 편집을 해서 요거를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원하는 쪽으로 신경세포를 분할해서 또는 신경세포나 뭐 신근세포 이제 이런 쪽으로 분할해서 요거를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치료제로서 만약에 쓰게 되면은 웬만한 병은 다 치료가 좀 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순수한 줄기세포가 지금 20년 동안 정체됐지만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가미를 하고 유전자에 대한 암호가 전체적으로 풀리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유전자 편집 기술, 그다음에 유전자의 정복 이것과 함께 빅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재 이종장기 쪽에도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형질 전환 무균대지의 각종 이런 어떤 간, 오장 또는 각막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돼지의 것들을 사람에게 하게 되면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면역거부 현상 때문에. 근데 돼지의 유전자, 고유의 유전자를 없애고 사람의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사람 인체의 것들로 형성이 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유전자 편집 기술이 되면서 계속해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임상의 진척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마지막 면역 거부 유전자를 마지막까지 다 찾아내서 차단을 한다면은 평균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인체 장기를 교체하는 어떤 수준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환자의 자기 것을 가지고 이걸 키워내서 현재 뭐 신청을 하면 되겠죠. 이래서 신청했는데 돼지가 크는데 한 1년 있으면 된다. 그러면은 1년 후에는 내 간에 내 형질에 맞는 그런 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면역 거부 그런 유전자를 계속 찾아내지만은 지금 몇 달밖에 못 삽니다. 계속 찾아내다 보면은 자기 거화 시키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다, 뭐 간이 안 좋다, 폐가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는 뭐 그런 시대가 이제 펼쳐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질 전환 관련된 무균대지 관련된 종목이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옵티팜, 제넨바이오, TNL 바이펩,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런 많은 종목군들이 이제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해외에서는 어떠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정자 난자 없이 인공배아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좀 있죠. 그래서 일반 세포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도 자기가 똑같은 어째요 이세를 그대로 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결혼 안 하는 뭐 시대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의 기술은 뭐냐 인큐베이팅이 아닌 인공자궁도 출산을 하는 실제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부분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보면은 내 유전자 부모 유전자의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올바른 것들을 해서 이렇게 맞춤형 아기도
탄생하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약간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와 함께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줄기세포의 핵심이지만은 다시 그 키워드를 바꿔서 합성 생물학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 줄기세포였습니다. 생물을 합성하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이 질병 치유와 노화 방지를 위해 국가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가 확장될 수 있으니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이 테마에 대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 줄기세포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네. 가능만 해진다면 조금 더 젊게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회사들이 잘 해나가고 있을까요? 네, 두 개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팜이라는 회사하고요, 이제 툴데이라는 회사가 좀 있습니다. 하나 둘씩 뭐 살펴보면은 자, 옵티팜이라는 회사 부분들은 이종장기 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지홀딩스의 자회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균돼지 관련된 그런 거죠. 무균 미니돼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돼지는 크면은 300kg, 400kg까지 늘어나는데 그렇게 커서는 안 되죠. 사람 몸무게가 똑같은 딱 100kg만 크면은 7, 80kg만 크면 더 이상 크지 않게끔 또는 균이 없는 그런 무균돼지 이걸 휴머나이즈드 피그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개발들을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회사인데 아직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최근에 지루하게 하락을 좀 했고요.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된다면은 재가치를 좀 찾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툴제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유전자를 정복을 한다겠죠. 암목 코드를 거의 다 해독을 완벽하게 했고 이제는 이걸 유전자 편집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유전자 편집을 할 수 있는 교정 관련된 서비스 전문 업체, 좀 특히 유전자 가이라고 하시는 크리스토퍼 기술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두 개 종목군 중에 이제 툴제인이라는 종목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옵티팜의 경우에는요. 이지홀딩스의 자회사고요. 무균돼지 관련해서 이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하락 중이지만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툴젠입니다. 툴젠은 유전자를 교정하는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또 유전자 가위 특허 기술을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장세가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두 회사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두 종목만 봐도 이 첨단 바이오 기술 안에서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조금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님은 둘 중에 어떤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이 가실까요? 온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툴젠 좀 더 낫다 좀 생각이 되는데 크리스토퍼 유전자 가위 특허 내용을 보시면은 전 세계적인 특허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물론 특허 경쟁, 특허 분쟁 이런 것들도 비싼 특허가 좀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만은 온천 특허를 일단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전자 편집에 대한 개요는 첫 번째는 유전자를 먼저 불필요한 것을 제거를 좀 해야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약간 현재 첫 번째 부분들은 그 제거, 유전자 복원, 또 망가진 거 있으면은 복원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의 유전자를 이게 편집을 좀 해서 이걸 다시 집어넣는 유전자 삽입 세 단계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전체 툴젠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다 하는 것들이 가장 큰 핵심이고요. 특히 유전자를 이제 편집을 할 때는 두 가닥에 있는 것을 두 가닥으로 불리고 한 가닥을 잘라내서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붙이는 그런 작업을 좀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잘라내는 그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를 자르는 역할을 하는 효소 단백질 이게 있어야 되죠. 가서 특정 부위에 결합을 해야 되고 또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이 회사는 현재 아데노 현재 오소시케이드 바이러스라고 해서 아데노 바이러스를 응용한 이런 약물 전달체 기술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데노 바이러스를 약물 전달체 기술을 써서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현재 크리스토퍼 가이라든가 다른 효소를 결합해서 신체 내에 이제 공급을 좀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이런 것들만 단독으로 주입을 했다가는 혈관 내에서 다 잡혀 먹습니다. 근데 아데노 바이러스에서 위상을 해서 가게 되면은 세포에 대한 침투력이 강하고 사람에 대한 위해를 거의 끼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백신의 mRNA 기술하고 거의 같은 건데 요거를 좀 이용해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바이러스를 활용한 유전자 전달 기술 이렇게 핵심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천 기술을 위에사는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mRNA 그다음에 LNP 기술 이것도 또한 이 업체에서 완벽하게 또 백신의 기술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메신저 RNA 그러니까 RNA를 뭐 전달하는 것이 백신이잖아요. 그러죠? 백신이기 때문에 이 mRNA에다가 원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 효소나 이런 것들을 가이드 RNA를 탑재를 해서 이제 공급을 좀 해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어떤 전체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걸 가지고 항암제도 약물 전달체로 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응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하고도 같이 협업을 좀 하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툴제이라는 것은 유전자 가입 편집 기술 딱 하나만 있는데 여기저기 업체에서 같이 제휴를 하자, 또 공동 임상을 하자 하는 것 제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파이프라인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의 원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툴젠이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고 있으니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알찬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S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입니다. S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업체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인데 왜 이게 가장 이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요거는 실제 질병 치료에 특화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임상을 하고 있는데 줄기세포란 것은 여러 세포로 분할을 할 수 있는 만능세포이지만은 특정 어떤 줄기세포로 이미 분화가 시작이 되는 그것만 분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엉뚱하게 해서 간에다 줄기세포를 했는데 여기서 다른 어떤 뭐 혈관 줄기세포나 또 신장 줄기세포가 자라나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특정 분야로만 이렇게 분할을 하는 이걸 고순도로 추출해서 이걸 치료제, 파킨슨이나 퇴행성 뭐 이렇게 여기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이쪽에 특화되는 그 분야에만 특화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수정란 세포를 통해서 그 초기에 줄기세포 안에 신경세포로 분화된 그것만 추출을 했기 때문에 분화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또 무한 반복해서 세포 재생이 되는 또는 개대 배양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파킨슨병 치료제, 그다음에 척추 손상 치료제에 대한 임상 1, 2상에 대한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현재 뇌 임플란트 이거를
영구하게 재생할 수 있는 또는 무병장수 이런 쪽하고 연관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바로 특정 현재 세포 쪽으로 신경세포 쪽으로 분할을 이미 끝낸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나 성체줄기세포나 아니면은 역분화 줄기세포 이거를 다시 환원해서 줄기세포를 만들더라도 이것까지 다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스바이오메딕스의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하락을 계속했지만은 이 하락이 멈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일 종가 손절가는 하단선 16,000원, 목표가는 33,000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저희가 내용들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반도체, 가상화폐, XR, 줄기세포 올라왔습니다.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중국 고령화 짚어주시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이 AI와 결합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줄기세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S바이오메딕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인 만큼 임상현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하셔서 적절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회의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